자, 이제 중개보수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죠. 여기서 이제 틀리면 이거 답이 없어요. 개업할 생각 말고 공부를 계속 할지 말지 그거 고민을 해야 돼. 이제 돈 벌겠다고 해놓고 계산도 몰랐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론이 먼저 바탕이 잘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론이.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한도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 법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이거 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넘으면 지난주 우리가 이거 금지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한도가 어떻게 되냐? 크게 이제 우리 법은 이 물건이 주택인 경우냐 아니면 주택 이외냐 이렇게 나눠요. 주택인 경우와 주택 이외의 물건. 그럼 주택 이외의 물건은 뭐예요? 토지, 상가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주택 이외의 물건 중에 우리가 오피스텔 하나를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돼요. 오피스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주거용이냐 주거용이 아니냐인데, 주거용으로 쓰일 때만 따로 합니다. 만일 주거용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닌 것은 뭐예요? 그냥 주택 이외로 됩니다. 만일 주거용이 아닌 것은, 주거용이 아닌 거, 그런 것은 주택 이외 물건 계산하듯이 똑같이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주택과 비주택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 여기 밑줄 하세요. 26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자,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다면 복합 건물이 있어요. 주상복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일부는 상가로 쓰고 일부는 주택으로 쓰인. 자, 이런 경우는 그러면 통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주택으로 계산할 거냐 주택 이외 상가로 계산할 거냐 이건데, 자, 거기 보시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주택으로 계산하고, 만일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이외로 계산해라. 자, 이렇게 복합 건물입니다.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주택 면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따지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뭘로? 주택으로. 그 다음에 미만일 때는 주택 이외로. 자, 여기서 2분의 1 이상 그랬어요. 이상이면 정확히 반반이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100제곱미터, 상가로 100제곱미터. 그럼 뭘로 계산해야 돼? 주택으로 해야 돼요. 이상이면 정확히 반반도 뭘로 계산한다? 주택으로. 주택. 그럼 이제 그 밑에 267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의 중개보수 그랬어요. 그럼 이제 주택은 어떻게 돼 있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를 쭉 밑줄 하세요. 첫째 줄. 주택에 관한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광도 조례로 정한다. 자, 거기 체크.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광도. 이때 특광도는 간단하게 우리가 시도 조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광도, 시도 조례.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령에서, 즉 우리 중개사법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보다 세부적인 것은 뭘로? 시도 조례. 니네가 알아서 정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국토부령에서는 뭐라고 돼 있고 이제 시도 조례는 뭐라고 돼 있냐 이건데, 자, 먼저 국토부령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자,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되 일방으로 받을 수 한도. 항상 여기서 한도는 우리가 일방한테 받는 겁니다. 넷째 줄. 매매 교환은 거기 밑줄 하세요.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밑줄. 그 다음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이내. 체크했어요? 자, 국토부령에서 정하기를 매매계약, 교환계약은 1,000분의 9란 말은 퍼센트를 하면 0.9%, 임대차 등 하면 퍼센테이지로 0.8% 이렇게 돼 있죠? 자, 매매 교환계약은 0.9, 임대차 등은 말은 매매 교환을 지은 나머지 기타 등등은 다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뭐다? 0.8.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최고 한도만 정해놓고 최저 한도는 없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0.2에서 0.9, 0.2에서 0.8 그랬는데 0.2 최저 한도는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적게 좀 해줄수록 의뢰인한테 좋은 거니까 최저 한도는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해라? 시도 조례로 정해라 이거예요. 시도 조례로. 지금 시도 조례로. 그러면 시도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냐? 왜 달라요? 같으면 광주광역시 조례, 전라남 도조례, 뭐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다를 수 있겠죠? 실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데가 있어요. 실은 한두 군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같으면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라 받아야 되겠죠? 네, 광주광역시 조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정하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자, 시도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3번, 4번인데, 자, 267, 3번을 보세요. 자, 근데 시도 조례인데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물건 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 그럼 어디 거 다릅니까? 사무소는 여기 광주광역시 여기 붙고 있는데 물건이 저기 담양에 있는 주택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광주광역시 조례 아니면 전라남 도조례? 자, 거기 그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다를 때는 어디 거 따른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받는다. 밑줄 딱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렇게 자, 물건 소재지하고 이렇게 중개사무 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는 어디 거 기준이다? 사무소. 헷갈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방바닥에서 쓴다, 사무소에서 쓴다? 사무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항상 사무소 기준. 자,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사무소, 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이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지금까지 분사무소가 뭐 하면 다 어디 찾아갔어요? 주사무소. 자, 서울 강남에 주사무소가 있고 광주광시 북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자, 이 분사무소에서도 광주에 있는 주택을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그러면 분사무소 시도조례 따를까요? 주사무소 따를까요? 근데 이때도 주사무소 따르 아니요, 이때만 분사무소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성사시킨 사무소가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체크하세요. 자,
거기 밑에서 둘째 줄 따라서 찾았어요? 자, 그 옆에 쭉 밑줄. 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와 각각 다른 시도에 속한 경우라면 중개보수 조례는 분사무소 소재 조례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 밑줄 딱 해놓으세요. 거기 맨 밑에서 둘째 줄 쭉 밑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중개보수만큼 어디 것 따른다? 분사무소. 분사무소. 자, 페이지 넘겨서. 그러면 이제 자, 거기 이제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자, 시도 조례는 제가 뭐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른데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 나오면 이 서울시 조례로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 도조례, 전라북 도조례 다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 조례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보고 하면 돼요. 자, 간단해요. 거기 보시면 매매 교환 봐봐요. 이거 이제 따로 안 쓸 거예요. 이제 매매 교환일 때 이제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요. 그래서 5천 미만일 때 얼마? 0.6. 5천에서 2억 사이는 0.5. 2억에서 6억은 0.4. 6억에서 9억 미만은 0.5. 그리고 임대차 등은요. 5천은 0.5, 5천에서 1억 0.4, 1억에서 3억 0.3, 3억에서 6억 0.4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대에다 이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 볼 때 이거 조건 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금액에다 요율만 곱하면 돼요. 그런데 그 도표 맨 오른쪽에 한도액이란 말이 있죠. 한도액이란 말은 뭐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이건 넘어버리면 이 한도액까지만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한도액까지만 받아라. 그러니까 한도액 넘어서 너무 많이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조금 이따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표 바로 밑에 거기 2번 해가지고 고급주택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매매 교환은 6억에서 9억 미만까지 있고 임대차 등은 3억 이상에서 6억 미만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가가 이보다 더 많고 임대 보증금이 6억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고급주택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0.9, 0.8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이 범위 내에서 뭐 해라? 서로 협의해서 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가주택은 서로 협의해서 정해라. 자, 근데 광주는 매매가가 9억 넘거나 전세 보증은 6억 넘는 거 그렇게 없죠? 자, 몰랐는데 시험이 안 나와 이거. 근데 뭐 서울에서도 잘 안 나와. 물론 서울은 무조건 넘는데 이번에 뭡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자기 집 25억짜리를 아파트 25억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주택자 해가지고 세금을 이번 많이 물어야 되는데 그 4월 1일 되기 전에 얼른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주택자는 양도세가 52%, 3주택자는 무려 62% 물어야 돼 지금. 양도 중과세. 혹시 집 많이 있으면 팔아야 돼요. 여러분 팔았어 안 팔았어 혹시? 집 없어서 못 팔았어?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번 4월 1일부터는 중과세 때려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팔았어.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팔겠어요? 아니면 놔두겠어요 우리가? 팔아야죠. 근데 그걸 팔았다고 또 언론에는 뭐 또 세태 구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팔아도 뭐라고 하고 안 팔아도 뭐라고 하여튼 언론이 타들어. 그러니까 이제 시세보다 1억 6천이나 싸게 판 거야. 1억 6천. 그런데 1억 6천 싸게 팔아도요. 세금을 내려면 원래는 그 정도 금액이면 세금을 얼마 내야 돼? 6억 얼마 내야 돼. 양도세만. 6억 얼마 내야 되는데 1억 5천 더 싸게 파니까 세금을 얼마 줄였어? 4억 정도 준 거야 세금을. 그러니까 어때? 싸게라도 그렇게 팔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성사시킨 개공사는 25억짜리 주택이니까 꽤 돈이 되죠? 꽤 돈이 돼. 꽤 많이 되죠. 자, 근데 우리는 뭐 해당되지 않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 그 도표 밑에 보세요. 이제 주택 외의 물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주택 외에는 거의 첫째 줄 끝부분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랬어. 자, 주택 이외의 물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국토부령. 근데 이제 국토부령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물건이 오피스텔일 때와 이제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 A, B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대신. 오피스텔 사람들이 요즘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주거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원래는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주거용으로 많이 쓰니까 이것을 좀 금액을 낮추자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입식 부엌. 우리가 싱크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부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과 욕실이 딸려 있어야 되는데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자, 그래서 화장실과 욕실 다 있어. 그러면 이걸 갖췄으면 이제 뭘로 보겠다? 이제 주거용으로 살 때는 보겠다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매매, 자, 교환은 얼마? 0.5%. 그 다음 임대차 등일 때는 얼마? 0.4%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거 넘지 마라 이거 넘지 마라. 그러면 자, 주거용으로 쓸 때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주거용으로 안 쓰고 자, 이런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이런 조건을 갖췄는데 나는 주거용으로 안 쓰고 사무실로 쓰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제 주택위에는 국토부령이 정하기를 뭐라고 돼 있냐? 그럼 오른쪽 봐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메인 위에 자, 일방으로부터 쌍방으로 각각 받되 뭐라고 되냐? 거래금 1.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사가 상호 협의해서 자, 상호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요. 거래 유형 구분이 있다 없다?
자, 여기는 매매 교환이 0.9, 임대차 0.8, 주택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나 상가는 거래 유형이 구분이 있다 없다? 이거 조심하세요. 거래 유형. 자, 거래 유형이 이거 구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시도조례 맡겼는데 여기 시도조례가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협의해서 정합니다. 근데 협의하라고 했더니 그럼 협의 안 하고 다 몰려 대부분 다 뭐예요? 0.9로 받아버려요. 밖에 나가면 다 0.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는 오피스텔도 상가 아니 사무실이니까 주택 이외예요. 그러니까 0.9에서 서로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0.9를 받아버려.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쓸 때는 이 조건을 갖췄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0.5, 0.4니까 어때? 0.9 받다가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저렴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는 사무실로 쓰겠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9에서 서로 협의합니다.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쓰는지 그런 얘기가 없는지. 근데 뭐 특별한 얘기 없으면 오피스텔 나오면 이런 조건을 갖췄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원래는 써줘야 되는데 기출문제도 빠뜨리고 안 써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269페이지 거기 2번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의 효력. 이거 지난주에 했죠. 금쟁이할 때 판례가 뭐라 그래서 초과 부분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 돌려줘라 그랬죠. 예,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270페이지. 중개보수 계산. 자, 이제 계산해 봅니다. 자, 물건 구분해야 되고 이제 그 거래 유형에 따라 계산을 하는데, 자, 오른쪽 271페이지부터 봅니다. 자, 271페이지.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잘 보여야 돼요. 계산. 자, 그럼 먼저 매매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매매부터 계산을 하는데 계산 방법은 같아요. 자, 만일 매매인데 이거 주택일 때와 그 다음에 토지일 때, 그 다음에 오피스텔일 때 이거 어떻게 되나요? 계산 방법은 같아요. 자, 주택을 봅시다. 주택을, 자, 아까 그 여율표를 보세요. 여율표. 자, 268페이지 여율표를 보여. 자, 만일 1억 5천입니다. 자, 1억 5천이면 5천에서 2억 사이죠. 그럼 여율 얼마? 0.5. 자, 주택입니다. 1억 5천짜리. 그럼 얼마? 0. 그럼 얼마예요 이거? 5, 25. 75만 원. 그 옆에 한도액이 얼마예요? 80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었죠. 그러면 이제 75만 원을 매도인 매수인 양쪽으로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2천에 14 해가지고 150만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1억 9천이라고 해봐요. 자, 1억 9천. 1억 9천 얼마 곱해요? 0. 이것도 2억 안 넘으니까 0. 그럼 얼마? 5, 9, 45. 얼마 나와요? 95만 원이네. 그러죠? 근데 80 넘어 안 넘어? 이렇게 80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를 받아라? 80을 양쪽으로 받아라. 이 팔은 16. 이렇게 받아야 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계산 다 해놓고 한도액 비교하는 거 빠뜨리면 돼, 안 돼요? 그런데 그 한도액도요, 6억에서, 아니, 2억에서 6억 사이, 6억에서 9억 사이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산해서 나온 대로 다 받으면 돼요. 그 다음 토지는요, 자, 토지. 자, 3억짜리라고 해봤어요. 3억짜리. 그 다음 얼마 곱할까요? 하면? 0. 협의를 얼마나 했느냐 나와요. 만약 이 두 사람 사이 0.7로 협의했다 그러면 얼마 곱해요? 0.7. 근데 보통 아무 얘기 없이 가장 많이 받으려면 얼마로 계산해서 받습니까? 0.9 곱해 가장 많죠? 그러니까 0.9 곱하는 거예요. 3, 9, 27. 양쪽으로 받으니까 얼마? 2, 7은 14, 500. 뭐가 돈이 돼? 토지. 주택 3억이 못 돼. 주택 3억이면 0.4. 주택 3억이 봐. 0.4. 4, 3, 12. 120. 양쪽으로 받으니까 200. 주택 3억이면 240밖에 안 돼. 토지는 540. 그러니까 토지가 돈이 된 거지. 0.9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해볼까요? 자, 오피스텔을 우리가 얼마 주고 샀습니까? 자, 오피스텔을 우리가 1억 주고 샀어요. 매매. 자, 그럼 어떻게 돼? 0.5 매매. 0.5. 자, 0.5. 그럼 얼마요? 50. 양쪽으로 받으니까 100. 계산 방법은 다 똑같아요. 계산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어디를 보냐? 거기 다시 271페이지 와가지고. 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거기 쭉 밑줄 하세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한다. 쭉 밑줄해요. 자, 했어요? 자, 그 말 잘 들으세요. 뭐냐면, 자, 갑이란 사람이 자, 을에게 자기 집 주택을 팔았어요.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갑이 딴 데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에서 그냥 세입자로 이번에는 한 1년간만 살겠다 하고 임대차 계약을 바로 체결해. 이런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파는 매도인이 자기가 세입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자, 집은 하나 동일 물건이죠. 매매 임대차 대상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임대차 계약은 갑의 당사자 을이 매매 당사자 되고 임대차 당사자 되죠. 그러니까 동일 당사자. 그 다음에 매매를 포함한 다른 계약, 즉 임대차 계약, 동일 계약 같은 날 체결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만약 중개를 했을 때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두 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임대차 중개보수 각각 다 받냐? 그게 아니라 뭐만 받는다? 네, 매매만 받는다 이 말이야. 매매만. 자, 그런데 자, 을이 갑한테 이 집을 샀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병한테 임대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과 을은 매매고 을과 병이 임대죠. 그럼 갑과 을은 매매고 을과 병이 임대잖아요. 그럼
그럼 이때는 갑한테는 매매에 대한 보수 받고 병한테 임대 보수 받죠. 그럼 을한테는요. 매매 있고 임대도 있는데 매매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둘 다 받아요. 아,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을은 매매는 갑하고 병하고 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을한테는요 둘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갑한테는 매매, 병한테는 임대차, 을한테는 매매 플러스 임대차.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말이 세 번 나와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매매를 포함한 다른 계약이 동일 기회 예측이 된다. 그러니까 동일이 세 번 나와야 돼. 그랬을 때는 뭐만 만다? 매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분양권입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분양권 전매할 때 거기 밑줄 하세요. 동그라미 3번에 분양권 전매할 때는 자, 둘째 줄이죠. 분양권 매매 당시 거래 금액 그랬는데 그 옆에 기납입액 그랬죠. 자, 거기 밑줄 하세요. 기납입액과 셋째 줄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자, 밑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만일 3억의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약금으로 3천. 자, 1차 중도금으로 이 사람이 또 3천만 원 내가지고 이걸 프리미엄을 5천만 원 얹어가지고 프리미엄을 5천만 원 얹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되팔아. 즉 전매한다 이 말이야. 프리미엄을 5천 얹어가지고 이 분양권을 뭐 한다고요? 전매. 그러면 원래 3억짜리를 지금 5천만 원 더 얹어가지고 전매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에 팔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3억 5천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3억 5천 곱하기 요율이 어떻게 돼? 3억 5천이니까 0.4 2억에서 6억이잖아요. 0.4 4, 5, 20 4, 3, 12 140 이거 양쪽으로 받으니까 얼마? 208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느냐? 근데 이게 아니래. 뭐라고 했냐? 분양권은 기납입액이다. 기납입액은 이미 기자 본인이 이미 납입액 본인이 이미 납입한 계약금하고 1차 정도 얼마? 3천 얼마 납입했어 이 사람은? 6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6천이야. 그리고 거기다 프리미엄을 더하래. 그럼 이거 3개를 더하는 거야. 이거 3개. 그럼 얼마? 1억 1천. 자 1억 1천이요. 1억 1천이니까 얼마예요? 5천에서 2억 사이니까 0.5 그러니까 55만 원. 양쪽으로 받으니까 얼마? 110 이렇게 받으래.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받으면 돼 안 돼? 더블로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 어떻게 계산한다? 총 분양가.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납입금. 자, 기납입액이란 말이에요. 그거면 기납입액. 자신이 이미 납입한 금액. 여기에다가 뭐 해라? 프리미엄을 더해라. 근데 프리미엄을 이제 사람들이 그냥 P라고 이렇게 하죠? 프리미엄. 그래서 이제 P가 얼마 붙었냐 이런 말 지금 밖에 나가면 이렇게 그러죠? 자, 그런데 분양권은요 실은 그럼 이렇게 계산하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분양권은 건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 관행으로. 그래서 광주를 보니까 분양권은 무조건 얼마? 100만 원이에요. 파는 사람 100만 원, 사는 사람 100만 원. 그래가지고 얼마 받아? 200.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이 정도 조건이라면 지금 50만 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1억이건 뭐 1억 5천이건 2억이건 3억이건 4억이건 무조건 다 얼마라고요? 100만 원씩.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여러분 총 얼마 받아? 200. 그러니까 분양권만 5개만 잡아도 얼마? 1,000만 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 분양권도 괜찮아요? 재밌어. 그냥 분양권도 할만해. 이렇게. 자, 그래서 분양권을 이렇게 계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교환. 자, 이제 교환을 봅시다. 교환은요, 서로 맞바꾼다 이 말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금액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밑줄에 거래 금액이 큰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교환은 둘 중에 비교해서 작은 금액, 큰 금액? 큰 금액. 자, 2억짜리하고 지금 3억짜리하고 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럼 금액이 어떤 게 커요? 3억.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택을 2억짜리 주택하고 지금 자 3억짜리 주택을 바꾸는데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이걸 곱하면 돼. 얼마? 0. 얼마요? 0.4잖아요. 아까 2억에서 6억 사이니까. 그럼 4, 3, 12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다 받는다 말이야 지금. 왜냐? 금액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현금으로 1억을 주죠. 보충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도 어차피 몇 억이 된다? 3억. 자, 그러니까 분양 아니 교환은 둘 중 비교해서 낮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이건 안 틀려. 우리 수험생들이 욕심을 많이 가지고. 이건 안 틀리더라고. 그 다음 임대차. 이제 시험은 임대차만 나와. 잘 봐야 돼. 임대차. 자, 임대차의 경우에는 1번 차임이 없는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세는요 그냥 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다가 그냥 여율만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 금액에다 여율 곱하는 거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나와. 전세는 월세가 가미돼. 우리가 반전세라고 하는 거 있죠? 보증금에 월세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와.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동그라미 2번. 거기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에다가 월세에다 100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라.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보증금에다가 월세에다가 자 100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거래 금액을 가지고 여기다 뭘 곱한다? 요율을 곱합니다. 자, 요율을 곱해요. 그럼 계산 방법 어떻게 됩니까? 계산 방법 다 똑같아요. 자, 주택을 벌써 해봅시다. 자, 주택 보증금 5천에 월세가 30이에요. 자, 30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3천, 8천 나오죠? 자, 8천이면 얼마 곱해요? 아까 0.4. 0.4죠? 48은 30. 자, 한도 있어요, 없어요? 봐봐. 30 있잖아요. 비교한 것 같으면, 오, 여기 30 있네. 여기 넘어버리죠? 그럼 이거 받으면 안 되고 얼마? 30을 양쪽으로 받아서 얼마? 60 이렇게 돼. 항상 한도에 비교하는 건 넣지면 안 돼. 그 다음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토지도 똑같아. 자, 상가로 해봐봐. 이번에는 상가. 토지가 아니라 한번 상가로 한번 해봐. 상가. 상가를 많이 임대하니까 토지보다. 자, 상가. 광주에서 여러분이 임대하고자 하는 상가. 나중에 사무실 하나 냈을 때 조건이 어떻게 돼? 보증금 얼마 돼? 한 2천 나오나요? 안 나와? 보증금 2천 나올 거예요. 보증금 2천에 월세가 한 달에 얼마냐 하면 80? 80 정도 나와. 80 곱하기 100. 그럼 얼마? 8천. 합치니까 얼마? 1억. 1억이면 이제 얼마 곱하냐 이거예요. 얼마? 상가는 무조건 다 뭐라고요? 0.9라니까. 상호협의한테 협의 이런 거 없어요. 0.9. 0.9니까 얼마요? 90만. 양쪽으로 받으니까 상가는 무조건.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이렇게 환산하는 건 똑같아요. 환산은. 자, 오피스텔 어떻게 돼? 광주 오피스텔 혹시 사신 분 가지고 있거나 아무도 없어? 자, 주변에 오피스텔 얼마예요 지금? 보증금 얼마? 보증금 없어? 보증금 1000. 그러니까 보통 오피스텔 보증금 1000 할걸요? 그 다음 월세가 얼마 정도? 50? 네, 50 곱하기 100 똑같다니까요. 그럼 6000이죠? 네, 6000. 6000이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임대차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0.4. 자, 0.4. 46은 그럼 이거 한도 없어요. 이거는 오피스텔 한도 없어요. 주택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양쪽으로 받으니까 얼마? 40.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다. 계산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계산 방법은 같. 자, 그러면 이제 272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자, 거기 아까 중개보수 지급시기 있잖아요. 이것도 밑줄에 놓으세요. 거기다가. 자, 첫째 줄.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뭡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중도금 잔금 치를 때쯤에서 계약이 파기돼 버리면 우리는 중개보수 받아 못 받아 지금. 못 받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보수 지급 시기가 우리 현실을 모르고 만드는 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계약금 지불하고 받아야죠. 왜냐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달, 3달 동안 고생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수고한 대가가 그대로 물거품이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계약하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낄 수도 있죠. 그건 당사자 다 잘못이고 우리는 그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고생했으니까 받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실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없어서 이제 이래. 자, 그 다음 실비를 봅니다. 실비. 자, 실비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자, 그런데 이제 실비가 뭐냐? 자, 페이지 넘깁니다. 274페이지. 자, 실비 거기 이제 실비 의 및 종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비 의 및 종류. 자, 실비를 보면요. 실비가 그냥 뭐냐? 그럼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줄에 근데 오른쪽을 차라리 봐보세요. 27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1번, 2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비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양가로 1번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그러니까 이제 자, 물건을 파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저기 여수에 땅이 있다.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걸 좀 상속 물려받았다. 근데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광주고 여수에서 살 게 아니니까 그걸 좀 처분하고 싶다 이거야. 물론 이제 처분하고 싶으면 여수에 있는 거기 뭡니까 개공사 사무실 찾아가서 물건을 팔아달라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수까지 왔다 갔다 힘들어. 왜? 그냥 직장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에 있는 여기한테 말하자면 받겠어. 당신이 좀 알아서 팔아달라. 자, 그러면 광주에 있는 자 개공사가 어때? 여수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땅 보러? 뭘 안 가? 가야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때야 돼? 일단 토지대장도 확인해 봐야 되고 등기부도 떼봐야 되고 해야죠. 그 다음 주변에 시세나 어떤지 알아봐야 되잖아 또. 그래서 군데군데 사무소 몇 군데 찾아가서 요즘 이 땅이 있는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정보도 입수해야 되고, 그 다음 면적 갖는 거 있지 않은지 또 입지 조건 상태 다 봐야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해서 팔아야 될지 좀 봐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하루 이틀 되냐 안 돼. 한 일주일 머물렀다 가면 뭐 광주가 가까우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 어쨌든 왔다 갔다 교통비, 또 거기서 밥 사 먹어야 돼, 또 하룻밤 자야 돼, 숙박비,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도 떼보고 뭣도 떼보고 해야 되잖아요. 또 주변에 중개사무소 가서 이제 시세 같은 거 알아보고 정보를 입수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자 이런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물건 맡길 때 자, 의뢰인이 찾아와서 물건 맡기면 우리가 등기부도 떼보고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려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자, 통상적으로 들어간 이런 비용은요 중개보수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실비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중개보수 안에 그런 비용이 포함돼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약정을 해가지고 따로 보수 쪽으로 얼마 달라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실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실비 거기 왼쪽에 봐봐요. 박스를 봐봐요. 273페이지 박스. 그러면 거기 첫째 줄 증명서, 공부 발급 비용, 열람 보수 비용, 교통비, 숙박비, 여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광주에서도 이걸 일 처리하고요.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실비로 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 달라고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요. 멀리 물건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실비 얼마 달라고 약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비는 그럼 누구한테 받나요? 자, 오른쪽 이제 다시 보세요. 275페이지 양가로 1번에 자, 이 실비는 둘째 줄에 밑줄 하세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러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비용 달라고 하는 거 아니죠. 지가 알아봐서 소개시켜줘야 되니까. 이미 그 전에 딱 파악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한테, 물건 파는 사람이 이거 얼마에 팔아달라 이렇게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비 받는 거. 이거 쌍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비는 일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약금 반환침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거 아까 우리가 했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공사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 그럼 우리가 남의 돈을 부탁을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을 우리가 신경 써서 보관하고 일처리 해줬는데 거기다 대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래서 그 대가를 받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받냐 이건데, 아까 그 제도가 매도인 매수인 중에 누구를 위하는 제도야? 매수인이잖아요. 왜냐하면 계약금 정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게. 그래서 이것도 누구한테 달라냐? 둘째 줄 밑줄 하세요. 매사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밑줄. 둘째 줄. 이건 이제 서로 구분하세요. 다릅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이고, 그 다음에 반환치험 이행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자, 실비는 쌍방이 아니라 일방입니다. 그런데 그 일방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맨날 이거 바꿔치기가 되네. 그럼 바꿔치기 하면 우리가 또 헷갈려서 틀렸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래. 내가 헷갈려서 틀릴 거예요. 반환치험 이행은 누구를 위한 제도다?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받는다 해버리면 돼. 그리고 권리관계는 파는 쪽한테 권리관계 비용 달라고 하지 사는 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이렇게. 그 다음 그 밑에 말입니다. 2번 실비 지급. 자, 거기도 밑줄 하세요. 실비는요, 개공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되 그랬는데 이제 왜 그러냐? 밥값이라든지 경비 이런 거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10만 원 정도 비용 써가지고 50만 원 달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영수증 첨부하는 얘기예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옆에가 중요해요. 시도 조례에서 규정된 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받을 수 없다. 자, 실비는요, 시도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 밑줄 하세요. 그 다음 또 밑줄 하세요. 둘째 줄. 실비는요,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밑줄 하시고, 그 다음 또 마지막 중개보수와 각각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밑줄. 이거 세 개 밑줄 딱딱 끊어서. 자, 중개보수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실비는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아까 반환치험 보장,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성사시키고 우리가 반환치험 이행 업무를 했잖아요. 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는 자, 따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으로 와서요. 자, 왼쪽으로 와서 거기 2번을 보세요. 2번 실비 한도와 기준 보세요. 자, 거기 첫째 줄 밑줄 하세요. 실비 한도와 기준 역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밑줄. 자, 실비는 국토부령이 정해서 시도 조례니까 아까 뭐하고 같아요? 여기 지금 이거하고 같죠? 주택일 때. 그러면 주택 이외일 때는 어떻게 돼요? 실비는 그 물건이 주택 이외일 때는 똑같아요. 자, 실비는 잘 들으세요. 거기다 쓰세요. 거기 방금 밑줄 했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밑줄 쳤잖아요. 그 바로 위쪽에다 쓰세요. 물건 종료 불문. 물건 종료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냐 주택 이외냐 불문하고 무조건 다. 자, 자, 했어요? 자, 실비는 이렇게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보수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협회까지 해야 되는데 협회까지 못했어요. 그냥 놔두고. 자, 프린트 다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푸신 분은 자, 지금 5분 줍니다. 5분. 자, 빨리 푸세요. 자, 프린트. 자, 프린트 빨리 푸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자, 의뢰인의 요청에 개공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네. 자, 일반 중개계약은 개공사가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네,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맞았고 1번. 그 다음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된 경우라도 개공사에게 중개에 관한 독점권이 부여된 건 아니므로 의뢰인이 다른 개공사의 중보가에 의뢰하는 거 가능한가요? 그렇죠. 일반은 아무나 찾아가도 돼. 자, 3번. 의뢰인의 요청에 개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상태, 거래 예정 가격은 반드시 기재사항에 해당하나요? 한데 물가, 수, 준 이렇게 외웠잖아요. 필수 기재사항 맞나 이거 들어가요? 예? 물 안 들어가. 물가, 수, 준 물이 뭐예요? 그럼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가가 거래 예정 가격, 수가 중개 보수, 그리고 준수상. 그런데 여기 중개 대상 위치 및 상태 그랬네. 상태가 틀린 거지. 얘기해줬잖아 이거. 상태, 위치 및 규모가 들어. 상태는 아직 우리가 파악하기 전이라니까. 그 다음에 예정 가격 들어가요? 물가 수준 들어가죠? 상태가 틀린 거예요. 상태. 물가 수준 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출제자도 여러분 이렇게 외운다는 거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의뢰는 중개 대상으로 중개를 의뢰하면 특정 개공사 정한 그 개공사에 중개하도 존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죠. 존속은 의무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존속계약 체결해야 개공사는 반드시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반드시 정보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니까 일간신문 해도 돼. 꼭 정보망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일간신문 해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6번. 개공사가 존속계약 체결을 지체 없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했으면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해라. 맞아 틀려? 지체 없이 뭐? 바뀌었죠. 공개를 7일 이내 하고 공개사실 통지를 지체 없이 이래야 돼. 자, 공개를 7일 이내 그리고 공개사실 통지를 지체 없이 문서로 하라. 이거 바꿔치기 해놨잖아 지금. 바꿔치기 조심해야 돼요. 자, 7번. 자, 존속계약 체결했어요. 당해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 된다.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 된다. 금지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뭘 왜야? 이거 다 가로쳐져 있어. 다 가로치라고 그러지. 이거 장난칠 거라고 다 수업 시간에 얘기까지 해줬잖아. 다. 뭘 오늘이야 지난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틀리는 게 당연하네 지금. 정말 아주 틀린 게 당연해. 자, 그 다음 8번. 개공사 토지 매도 의뢰를 받고 의뢰인과 존속계약 체결했을 경우 예정 금액은 공개해야 하는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일단 예정 금액 공개하나요? 기권공 도수입 예시 그랬잖아요. 예정 금액이 시가 뭐예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도 공개해요 안 해요? 하는데 단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 임대차야 매매요. 매매니까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해야죠.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해야 돼요. 공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중개의뢰는 존속의 유효기간 내 존속계약 체결한 개공사 이외에 다른 개공사 찾아가서 중개를 의뢰해가지고 거래를 했네요. 자, 이때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지불하나요? 그렇죠. 위약금으로 100% 물어줘야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만 챙겨준다 그러면 우리 욕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스발상 그랬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했을 때가 그러죠. 근데 다른 개공사 찾아갔으면 배신했잖아요. 배신하면 위약금으로 100% 물어줘야지. 100%. 그 다음 10번. 국토부 장관은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1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만을 공개해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사. 그래서 운영상 의무가 3가지 있잖아요. 오직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라.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차별 공개하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 12번. 개공사는 정보망에 중개대상물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그렇죠. 당해 중개된 거래가 완성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라. 맞죠? 네, 맞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설치 운영해라. 승인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그랬잖아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거 맨날 난다죠.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맞아요? 영감님 500만원 내세요 그랬죠? 운영의 영자니까 영감 500만원 맞고 지정 취소는 거영의 정사. 거영할 때 영자가 운영규정 위반 맞죠? 네.
자, 그러니까 맞아. 이거 병과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 15번. 부음의 요지, 공정중개 의무는 개공사뿐만 아니라 고용인도 부담하는 의무다. X? 왜? 뭔 공정중개? 개공사 및 소공사가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용인 중에 보조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인 이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고용인 이랬으니까. 개공사 및 소공. 그러니까 고용인 중에 소공사만 부담한지 보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10번 현행법상 개공사는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한다. 아니 일단 공정하게 중개해라 이 의무 있어 없어? 있었잖아요. 그럼 됐고. 그럼 두 번째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있었죠. 그런데 현행법상 법에 있었어 아니면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고 그랬어? 성관지문 그게 틀린 거야. 현행법상 이 말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하라 이것은 우리 법조문에 있었어 29조에. 그러니까 이것은 법상의 의무인데 성관지 의무는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에? X인데 이거 무조건 X 하지 말고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 X 이런 거 다 체크를 잘해야 돼. 근데 무조건 X 해갖고 나중에 앞부분만 되면 이것도 틀렸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 다음 17번. 보조원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어요. 1년이냐 1,000만 원이냐 처벌받나요? 보조원인데 비밀 준수는 개공사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했죠. 그 다음 18번. 개공사에 업으로 하지 않은 중개대상물에는 딱 한 번 매매는 허용이 되므로 개공사가 의뢰인과 딱 한 번 매매를 했어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죠. 왜? 그렇죠. 의뢰인과 해버리면 직접 그래야 돼. 이건 한 번만 해도 금지행위. 조심해야 돼. 중개대상물 매매업 거기에는 아니죠. 근데 의뢰인하고 해버리면 한 번만 해도 직접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의뢰인지 아닌지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의뢰인만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의뢰인. 자, 그 다음 19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거나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금지행위예요? 아니다. 매매를 일단 중개할 수 있나요 그럼?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니까 분양권 전매할 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죠. 근데 매매업은 이건 금지행위잖아요. 매매업은 중개대상물 매매업 첫 번째 금지행위잖아요. 첫 번째 금지행위. 그 다음에 20번. 자, 개공사 갑이 A로부터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또 다른 개공사 을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했네요. 그럼 갑과 을 둘 다 금지 행위인가요? 그럼 어떻게? 갑만? 그렇죠. 갑만이죠. 을은 이 사람이 자기 의뢰는 아니잖아요. 갑한테만 의뢰했죠. 그러니까 갑만 직접 거래고 을은 아니에요. 그러죠? 어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좀 지난주 것도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해. 솔직히 일주일 다 잊어먹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좀 학원 일찍 와서 이거 풀기 전에 지난번 한번 쭉 훑어보세요.